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모더나 백신의 국내 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심근경으로 사망한 20대 남성에 대해 인과성이 공식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저질환이 있는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예,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곧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량부터 과정까지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오늘 바이오 포커스 주제는 인체 모든 세포로 분화해 재생의학의 총화로 불리는 줄기세포 기술입니다. 네, 국내 줄기세포 대표 기업 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이사와 함께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 명칭이 어떤 뜻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메디포스트 어떤 뜻으로 지으신 건가요? 뭐 15만 뜻으로 만든 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메디칼의 메디와 포스트, 그러니까 약간 주둔지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좀 어떤 의료적인 필요한 기술들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해결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메디포스트로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메디컬과 관련된 요소와 기술들이 좀 집약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좀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네. 자, 고령화와 비만 등의 원인으로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 바로 무릎골 관절염이잖아요. 그런데 이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라는 치료제로 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가요? 사실 그 무릎 관절이 그 연골이라고 하는 이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그 연골 조직은 한번 이렇게 상체기가 나면, 그러니까 손상이 되면 저절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뭐 소염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다 망가진 다음에는 인공관절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을 했는데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은 그 아기의 탯줄 혈액 안에 들어있는 간엽줄기세포라고 하는 줄기세포가 주 성분이고요. 네. 그 줄기 성분이 이제 그 줄기세포가 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무릎 부위에 들어가서 그 환자의 망가진 연골을 새롭게 재생시켜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좀 기존에 그 해결 방법이 없던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완치에 가까운 그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다음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뭐 예를 들면 골 관절염 치료제면 그 관절염으로 분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그 물질을 이용해서 이 재생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카티스템은 어느 쪽에 속하는 건가요? 저희는 주 성분이 그 제대혈, 그러니까 탯줄 혈액 안에 들어있는 성체줄기 세포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러니까 뭐 분화를 시켜서 연골 세포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세포가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치료에 필요한 물질들을 분비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기전으로 이제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카티스템이 이제 최근 일본에서 임상 3상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게 네.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그 일본 이외 다른 국가에서 해외 임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요즘에 그 코로나 백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상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정식으로 사실은 의약품을 개발하려면 완성이 되려면 임상 1상, 2상, 3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본에서 저희가 임상 3상 시험을 허가를 받은 거는 임상 1상, 2상은 한국에서의 데이터로 다 됐다. 생략해도 좋다라고 해서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 승인을 받은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는 이제 그 3상만 완료를 하면 저희가 일본에서도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좀 빠르게 일본에서 저희가 카티스템을 그 시술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걸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네. 물어보신 것처럼 뭐 미국에서도 임상을 카티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는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은 임상 시험을 마지막 3상을 하려면 돈이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보통 국내 벤처 회사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제 미국에서 3상 마지막 단계를 할 때는 좀 파트너를 구해서 자금을 좀 유치해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미국에서의 3상은 좀 파트너십을 이룬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파트너십이라면 이렇게 뭐 빅파마를 말하는 건가요?
이제 카티스템은 좀 수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인공관절처럼 뭐 빅파마도 될 수 있고 인공관절을 하는 회사도 될 수 있고 해서 예, 관심을 갖는 회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파트너를 찾고 계시다 이렇게 현황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예. 자, 메디포스트는 최근 주사형 무릎골 관절염 치료제의 국내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사형 치료제는 기존의 그 카티스템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그러니까 카티스템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골을 완전히 재생, 새로 만들어주는 이제 치료제인데요. 네. 다만 이제 먹거나 간단히 주사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공관절보다는 조금 이제 가볍지만 그래도 무릎을 좀 째서 수술적인 수술성으로, 방법으로 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수술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요. 저희가 지금 임상 1상을 마치고 이제 이번에 임상 2상에 들어가게 돼 있는 새로운 주사형 치료제는 이제 무릎 관절광으로 그냥 한 번 주사만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고요. 물론 아직 동물 실험을 거쳐서 이제 임상을 이제 1상, 사람한테서 1상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의 2상, 3상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굉장히 그 장기적인 그 진통 효과라든지 또는 장기적인 기능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연골도 좀 재생되는 주사만 했지만 연골도 일부 재생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현재 네.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주사형은 유통과 보관이 용이해서 보다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사실 뭐 근본적인 치료 효과라는 건 관절염에서 연골이 재생되는 건데요. 네. 그거는 카티스템으로도 이루어지긴 하는데 네. 카티스템이 일단 수술적인 방법이고 또 뭐 유통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까다롭고 줄기세포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가지고 새로운 개념의 이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환자한테는 입원도 안 해도 되고 또 오랫동안 진통과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되고 수술도 안 해도 되고 하는 기간을 굉장히 오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카티스템과 또 이번에 지금 임상 시험 중인 새로운 주사형 치료제와 이 두 개가 네. 그 골관절염 환자가 엄청 많잖아요.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도 많고 많은데 지금까지는 그냥 진통 소염제 또는 마지막에 인공관절 이거밖에 없었다면 요 중간에 굉장히 환자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환자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치료제들을 한꺼번에 조금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두 가지 제품을 현재 열심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치료제가 되겠네요. 예, 저희 연락도 많이 오고 임상 시험에 빨리 이제 지원하겠다 아, 이러시는 네. 분들도 많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이 카티스템은 성분이 그 성체 줄기세포잖아요. 그럼 네네. 주사형 치료제도 이 성체 줄기세포 이용하는 건가요? 예, 예. 저희는 이제 주로 원료는 다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는 큰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하지만 성체 줄기세포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배양하는 방식이나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굉장히 달라서요.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성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밖에도 진행 중인 지금 주요 파이프라인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진행했던 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숙아에서 폐가 망가졌을 때 하는 치료제가 계속 임상 시험 중에 있고요. 그것도 역시 성분은 저희는 이제 제대열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주성분이 되고요. 또 이번에 이제 새롭게 개발한 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뭐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어떤 호흡기 질환에서 폐가 망가졌을 때 네. 호흡 부전이 왔을 때 그런 폐의 그 손상을 좀 복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하고자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줄기세포만큼이나 이 세포 치료에서 주목받는 게 면역 세포 치료제잖아요. 예, 예. 특히 요새 항암 분야에서 그렇죠. 주목받고 있는데 예, 예. 최근에 이 면역 세포 치료제 자회사를 설립했잖아요.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 건가요? 예, 저희가 이뮨, 면역과 그다음에 유니크하다, 독창적이고 아주 유니크하다는 걸 합쳐서 이뮤니크라는 회사를 차렸는데요. 역시 제대열, 애기 탯줄 혈액 안에 그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면역세포가 많다는 거를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자회사 형태로 이제 분리해서 이제 본격적인 치료제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제대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조절 T세포라든지 NK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가면역 질환 또 여러 가지 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저희가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질병을 타깃으로 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그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을 때 이렇게 장기 이식 그 거부 반응처럼 나타나는 20현대 수주병이라는 게 있고요. 또 루푸스 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류마티즘에 해당되는 그런 질환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NK 세포를 이용한 암은 지금 고형암 중에 한 2-3개를 지금 후보로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 대표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비가역적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네.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질병들을 다시 원래 몸 상태로 돌릴 수 있다라는 점이 이 그 줄기세포 치료제의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활용 가능성도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계획하고 계시는 어떤 치료제 방향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사실 그 우리가 화학적인 약물이나 여러 가지 뭐 단백질, 항체 의약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약물의 대세였는데요. 그런 걸로 좀 해결하기 힘든 비가역적인 질환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특히 많이 남아 있는 쪽이 뇌질환들, 네. 뭐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해서 뭐 파킨슨병, 척수 손상, 뭐 뇌졸중 이런 그 신경계 질환들이 굉장히 비가역적인 질환들이 많아가지고 그쪽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쪽 질환, 그 다음에 이제 콩팥 질환, 또 저희가 뭐 관절염은 하고 있지만 골관절계 그런 질환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자가면역 질환까지 줄기세포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한데요. 뭐 한 회사가 다 할 수 있다기보다는 예. 이제 많은 회사들이 서로의 경쟁력을 이제 채워가면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빨리 그 치료제들이 하루빨리 개발이 돼서 이제 그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상용화가 되는 것 이외에도 환자들이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턱을 좀 넘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의 부담이 좀 가벼워지려면 언제쯤 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최근까지도 뭐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요즘 나와 있는 면역세포 치료제 같은 것도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예.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뭐 언제까지나 그렇다고 해서 의료보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고가의 제품들을 네. 결국은 저희는 이제 기업인 입장에서는 또는 연구개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런 원가 생산, 혁신을 통해 가지고 그런 원가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나머지는 뭐 이제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해야 되는데 뭐 줄기세포 자체는 굉장히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원가가 점점점 차세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환자들이 크게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실손보험이나 이런 걸로 많이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더 고가의 줄기세포 치료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세포가 더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 또 특히 희귀질환 같은 대상으로 했을 때는 좀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좀 빨리 적용해 주셔야지만 환자들이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메디포스트는 그 지난 2000년에 설립을 해서 이제 21년이 된 젊은 기업이잖아요. 사업을 직접 운영하시면서 국내 바이오 생태계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제언하실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21년을 젊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네, 뭐 사실 저희 21년 전보다 많은 것들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투자도 많이 되고 또 많은 젊은 그 연구진들이나 많은 분들이 바이오 기업을 많이 창업하고 계시기 예. 때문에 또 네. 대기업까지 요새는 많이 바이오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고 진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아졌는데 이제 양적으로 많아진 거에서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좀 한국의 여러 가지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한국의 생태계에서 조금 제가 이제 기대해 보는 거는 아무래도 약이라는 거는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위험도가 있는 건데 이 성실 실패와 허언증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네. 이런 조금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신기술들이 너무나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따라가야 됩니다. 법과 규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또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늦어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법과 규제가 조금 선제적으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조금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이제 바람입니다. 네. 이게 실패로부터 가능성을 발견해 줄 수 있는 토양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동안 현대 의료기술이 극복하지 못했던 난치병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메디포스트의 줄기세포 기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이사 그리고 이정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